제2화 독고철의 제자. 금나라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눈물을 흘리는 채무자가 아니었다. 양말 공장 아들의 순수함, 정직한 셀러리맨의 꿈, 그 모든 것이 최지인 모녀의 비극을 목격하며 산산조각 났다. 그의 자유를 대신한 것은 복수와 냉소로 무장한 차가운 심판자의 그림자였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것은 잃어버린 양복이나 비누 냄새가 아닌 오직 피와 같은 결의뿐이었다. 그의 복수에는 단순한 감정적 응징 이상의 힘과 지식이 필요했다. 지인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뿌리 뽑을 돈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의 지하세계, 사채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독고철을 찾아 나섰다. 독고철은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 잔혹한 추심 방식으로 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신만의 엄격한 돈의 철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금나라는 독고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낡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그의 사무실이 있다는 외진 건물을 찾아갔다. 독고철의 사무실은 예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려한 금장이나 으리으리한 인테리어 대신 낡은 가구와 책들이 빼곡히 들어찬 마치 은퇴한 노학자의 서재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독고철은 낡은 안경을 쓰고 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사채업자라기보다는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에 가까웠다. 금나라는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주저함은 이미 그의 사전에서 삭제된 단어였다. 그는 방금 바닥을 닦은 듯 깨끗한 마룻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금나라입니다. 사채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안의 모든 소음을 짓누를 만큼 단호했다. 독고철은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건장한 최고의 비서가 금나라를 노려봤다. 이봐 금나라 씨, 여긴 동정심을 구걸하는 곳이 아니야. 구걸할 시간에 빚이나 갚으러 나가. 비서가 차갑게 말했다. 금나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독고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나 후회 대신 타오르는 증오와 굳건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지식, 채무자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돈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독고철은 그제야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은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롭고 번뜩였다. 그는 금나라의 낡은 옷차림과 그 안에 숨겨진 처절한 도끼를 훑어보았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금나라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심판대의 선거처럼 느껴졌다. 내 놈은 증오심만 가득하군. 복수심으로 돈을 다루려 하는 자들은 결국 돈에 먹히기 마련이다. 돈은 감정을 용납하지 않아.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잃게 될 거다. 독고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뼈를 때리는 힘이 있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금나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오직 복수뿐입니다. 저는 돈에 먹히지 않고 돈을 부리는 법을 배워 세상에 빚을 갚겠습니다. 독고철은 다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금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재단하는 듯 길고 무거웠다. 마침내 독고철이 무거운 책 한 권을 덮으며 말했다. 좋다. 복수심으로 시작하는 내 놈의 여정. 어디 한번 구경해보자. 내 밑에서 돈의 진짜 이빨이 무엇인지 배워라. 하지만 명심해라. 돈을 다루는 것은 곧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다. 감정은 사치다. 그날 금나라는 돈의 전쟁터에 입문했다. 그의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그가 지불해야 할 인간성이라는 대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채 계약서 대신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장부와 책이 쥐어졌다. 이제 그는 독고철의 그림자 아래에서 돈이 가진 권력과 비정함을 온몸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금나라의 수령 과정은 잔혹했다. 독고철은 그에게 사채의 논리와 추심 기술뿐만 아니라 돈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가르쳤다. 빚을 갚으려는 놈은 상대하지 마라. 그들은 스스로 갚는다. 내가 상대할 것은 안 갚는 놈이 아니라 못 갚는 놈이다. 그들의 절망을 읽고 그 절망을 역으로 이용해라. 금나라는 독고철의 사무실에서 온갖 밑바닥 일을 하며 사채업계의 어두운 진실을 목격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 순간 돌변하는 사채업자들의 이중적인 얼굴, 그리고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채무자들의 비참한 현실.
그 모든 것이 그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독고철의 가르침을 흡수했다. 마침내 독고철은 금나라에게 그의 첫 번째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었다. 네, 첫 번째 임무는 선생이다. 내가 사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듯이 그 선생 역시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가서 그가 빌려간 돈을 받아내라. 그리고 돈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봐라. 금나라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채무자.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건 거래였다.